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 강의 중에서 한자나 한글과 관련된 강의를 보다 보니까 한자는 중국 문자가 아니라 동이족, 즉 한국이 원조다,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자 자체는 중국 문자 같은데, 중국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글과 한자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죠. 한자는 뜻글자고 한글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기하는 데 장점이 있고, 한자는 뜻에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자 원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항하다, 거부하다, 그 다음에 추리하다, 배척하다,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추리하다 하면 추자는 한자에 어떤 추자를 쓸까요? 밀추자를 씁니다. 밀추자. 그 다음에 배척하다 하면 밀칠 배자를 씁니다. 저항하다 할 때 저자는 뭐예요? 막을 저자입니다. 거부하다 할 때 거자도 막을 거자예요. 자, 우리말에 막다 하면 뜻이 같잖아요. 근데 저항과 거부가 같은 뜻일까요? 그 다음에 밀다, 밀치다, 비슷해요. 근데 추리와 배척, 밀치다와 밀추는 뜻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자의 조자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미가 조금 더 의미에 있어서 확실하고, 우리말은 한자를 차용한 게 많기 때문에 명사어들은 의미를 되새겨 봐야 돼요. 사전적 정의를 봐야 되고. 자, 그러면 밀추자에 있어서 밀다, 추리, 밀추자는 어떤 글자로 만들었을까요? 한자를 가지고 풀이해서 조자 원리를 공부했다고 하면, 요즘 지난번부터 우리말을 가지고 한번 한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에 선조가 되어서 이 밀추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일단 밀추자는 발음 기호라고 생각되는 글자가 세 추자입니다. 그 밀다라는 건 손이 하는 일이죠. 당연히 여기에 손수가 들어가면 이게 밀추자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발음 기호라 그래가지고 오로지 발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의미에 영향을 주는 글자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발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일석이조잖아요. 새를 떠밀어 보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 새를 살짝 떠밀어 보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가 되었는지, 나을 때가 되었는지, 30, 40이 되었는데도 집에서 계속 데리고 살 겁니까? 아니죠. 적당한 때가 되면 분가시켜야 돼요. 살짝 떠밀어 보면 이 어린 새끼 새가, 자식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는지 홀로 살 때가 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추리라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밀추자가 미루어 짐작한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말에 그냥 추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한자의 추자는 그런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밀칠 배자, 밀치다, 밀추자 비슷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밀치다, 배척하다. 자, 배척하다는 또 뭘로 만들었을까요? 일단 발음을 좀 연상하기 쉬운 글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일비자를 씁니다. 안일비에다가 손수가 들어가면 손이 하는 일이잖아요. 밀치는 건. 이게 밀칠 배자입니다. 그러면 이 안일비자가 발음에만 영향을 주었냐? 그거 아니죠. 이 비리, 이게 새의 날개는 서로 절대 안 만나는 겁니다. 이 양쪽은. 그렇죠? 그래야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닌 사람, 우리가 정말 비리가 많은 사람 할 때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CCBB 그러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 옳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서 떠밀어서 거절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밀칠배자입니다. 배차가다 할 때. 한자의 조자 원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항, 거부. 저항은 뭐고 거부는 뭐예요? 우리가 저항한다. 우리가 독립군이라고 하면 내가 일본에 저항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군에 거부한다, 공산당에 거부한다,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죠? 네, 거부한다는 거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뜻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하다, 거부하다, 막을 저자야, 막을 거자야. 어떤 걸 썼을까요? 저항하다 할 때 저자는, 막을 저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근본 저자입니다. 근본 저자. 이 CC 성씨 C자는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 밑에 있는 이 근본. 이게 좀 속된 말하면 불알이에요. 불알. 남자의 생식기. 근본이 밑저자야. 근본 저자입니다. 이 근본이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고. 예?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이 근본을 자꾸 만져요. 근본을 자꾸 만져. 누가? 다른 사람이. 이성이 근본을, 여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만지는 건 뭐 부부 사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남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만져. 이건 뭡니까 지금? 동성애. 이런 행위들은 아주 저속한 행위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요즘은 뭐 동성애도 많이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확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막을 저자가 뭘로 막아야 돼요? 손으로. 그래서 이게 저항하다 할 때 막을 저자입니다. 동성애를, 그런 아주 음탕한 행동하는 사람을 완강하게 밀어제끼는 거. 이게 막을 저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은 뭐 그냥 대충 그냥 싫어, 그러지 마, 이게 아니죠. 예. 우리가 공비에 저항하고, 예? 일본군에 저항하고 할 때 이 기세는 대단한 기세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을 걷자, 거부하다. 뭔가 제안을 해요. 싫어, 나 거부합니다. 뭐 내가 돈을 5천만 원 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싫다 이런 겁니다. 거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도 거부를 해요. 그럼 거부하되 막을 걷자는 뭘 써야 되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막을 걷자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클 걷자입니다. 이 클 걷자는 공구를 잡고 있는 손이에요. 공구를 잡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건물을 측량할 때, 어떤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게 도구고 공구예요. 이 측량 도구로 재보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점점 나쁘게 하면 까탈스러워지는 거지만, 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비리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건축 행위에 있어서도 이 법을 안 지키고 건축을 하게 되면 심지어 완공이 된 건물도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로 공구로 재보니까 이게 규격이 안 맞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배척을 해야 되죠. 거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밑돈을 찔러주고 뒷돈을 찔러줘도 공무원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뭘로 거부해? 손으로 완강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대감은 막을 걷자입니다. 거부하다. 그러니까 이 자로 쟀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배척한다 해서 막을고, 막을저, 밀칠 배자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한자 조자 원리를, 손숫자 편인데 손숫자를 사용해서 손이 하는 일이 다 이 밀치고 막고 당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수가 들어갔죠. 의미 요소로 다 손수가 다 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이에요. 밀치고 막고 거절하고 다.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단순 발음 기호가 아니라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음만 갖다 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미 영향을 줍니다. 한자 외우기에 더 쉽겠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린 글자의 특성상 너무 많은 그림을 가져오면 외우기 힘들어요. 이미 있는 글자들을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은 한자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 말도 심지어 동물의 울음소리 뭐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바람소리까지도 다 우리말로 적을 수가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그런 면에서는 독보적인 언어가 한글이고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갖는 뜻, 그 한자의 조자 원리를 알면 그런 어휘 좀 더 정확한 어휘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쓰든 못 쓰든 그건 관계없이 한자어를 아는 건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자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초짜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1급 한자 이미 여러분 제가 강의해 놓은 1급 한자 1강에서 400 몇 강까지 있죠. 그 다음에 3급 한자 1강에서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에다 1급 한자 1강 1급 한자 2강 이렇게 치면은 강의 올라 있죠. 그 강의를 보시고 한자가 3급 이상 되시는 분은 이 조자 원리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완전 초짜들은 이런 방식으로 뭐 하라고 해도 못하고 흥미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1급 한자의 그 교재는 프린트물입니다. 3급 한자는 동양북스에서 특허받는 그 한자 암기 박사라고 있지만 1급 한자 교재는 없죠. 프린트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 강의에 나오는 그 지메일로 건호피 골뱅이 GONHP 18 골뱅이 그다음에 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